PSAT 언어논리의 정점 고윤빈입니다. 따라있는 PSAT 언어논리 독해훈련서 독해고 첫 번째 시간에서는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립해 보고자 합니다.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 보도자료 중 일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2학년도 언어이해 영역시험에서는 난사판 제시문이나 모호한 문항을 통한 난이도 확보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제시문과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출제위원들께서 밝히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시문의 가독성은 최대한 높였고요. 제시문을 깊게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문항들을 설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실질적인 독해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에 기반해서 제시문과 문항들을 출제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PSAT 언어논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 시행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출제위원들이 어느 정도 겹친다는 사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독해 능력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출제하니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내신 문제를 맞히려면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함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독해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많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 속담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람이 많으면 힘든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이 속담을 이해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저게 무슨 뜻이지? 왜 저렇게 사용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어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속담 자체를 사람이 많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니라 유치원생을 앞에 두고 이 속담은 사람이 많으면 힘든 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야 라고 알려줬을 때 그 아이들도 반문할까요? 아니요. 아, 그런 속담이구나.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겁니다. 실질적인 독해력에 입각해서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니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독해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글을 쓰신 출제위원들이시겠죠. 글을 쓰신 분들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는가에 입각해서 문장들을 읽어내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독해 능력이란. 다시 한 번 더. 실질적인 독해 능력이란 글을 쓰신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는가에 중점을 두고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함양하는데 이 교재는 포인트를 맞췄고요. 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함양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독해력에 입각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 두 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제 1번은 2019년도 기출문제고요. 예제 2번은 2020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 4분의 시간을 들어볼 테니까 문제를 풀고 한번 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알 수 있는 선지는 정답 2번입니다. 예제 2번 알 수 있는 것 했고요. 정답은 2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아마도 많으신 분들께서 예제 2번의 정답을 2번이라고 고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풀서비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정답 선지를 고르신 분들은 42%,
였고요. 2번 선지를 고르신 분들이 48%나 됐습니다. 오답 비율이 정답 비율보다 훨씬 더 높죠. 그렇다면 2번 선지가 정답이 아닌 이유는 뭐죠? 피해자가 아니고요. 피의자이기 때문이죠. 뒤에 거는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하나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네? 좀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예제 1번에 1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죠. 뭔데요? 평문이 아니라 형문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글자 하나 바꿔서 틀렸고요. 여기서도 글자 하나 바꿔서 틀렸어요. 그런데 왜 이 문제에서는 잘 피해갔으면서 이 문제는 못 피해갔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지문에서는요. 평문이랑 형문이 다르다는 거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지문에 피해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랑 피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알죠? 그런데 지문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머릿속에 이 정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는 안 나는 거죠. 알고 있는데 지문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정보가 머릿속에 따끈따끈하게 들어와 있지는 않다고요. 그러니 그냥 2번 선지를 봤을 때 쓱 보고 맞네 2번 찍으신 거죠. 어떤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처음 풀려보면 보통 다 2번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시긴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요 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지문을 읽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뭘까요? 요 정보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얘는 확인을 했고요. 요 정보가 머릿속에 따끈따끈하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릿속에 따끈따끈하게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저는 그거를 흔적 남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문의 흔적을 머릿속에 남기면요. 선지 봤을 때 이 정보 지문에 있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다라고 바로바로 정보 처리되고요. 정답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요 두 문제를 통해서 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을 따라있는 독해훈련서 독해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서 요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고요. 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요. 요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으실 거고요.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